계속해서 우리 길동이님의 자기소개서 소환 들어가야겠죠? 발로 쓴 자소서 소환! 컴온요. 길동이님의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부분입니다. 독립영화의 힘과 가치를 믿습니다 라는 소제목을 달아줬네요. 네.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영화관의 꼭대기층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다양성 영화 전용 상영관이 있었습니다.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다양성 영화의 매력을 알게 됨과 동시에 수많은 영화가 대중과 만나지 못하고 잊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내용 중략하고요. 여행 중 각국의 현지 영화관을 잊지 않고 방문하는 것은 물론 약 1년간 밴쿠버 도심의 영화관에서 최초의 한국인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 관객으로 참가하며 한국 영화에 관심을 표하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영화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글로벌 감각을 바탕으로 한국 독립영화를 세계 시장에 알리는 일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게 단락 구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문단을 나눈 부분이 없어서 읽으면서도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서 네. 뭐 좋은 내용 같아요. 그리고 네. 국문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네. 문장도 뭐 깔끔한 것 같고 네. 오타도 없고 잘 쓰는 것 같은데 네. 뭔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네. 그리고 좀 문장을 좀 더 짧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독립영화의 해외 배급을 지금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도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이고 자기가 그 독립영화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을 가지게 된 계기라든가 자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이 사람 왜 안 뽑지? 왜 떨어졌을까? 이게 저는 너무 선생님하고 네. 완전 생각이 같아요. 완전 오늘 완전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가 이 뭐 자소서를 보면서 일부러 허점을 막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냥 어떤 내가 인사팀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쭉 지금 읽어봤는데 네. 굉장히 호감이 가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한번 이 친구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 네.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눈에는 보이나요? 저는 불합격인데. 그래요? 궁금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영화의 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봤을 때 상당히 조예가 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영화사에서 인사 담당을 한다 그러면 영화를 좀 알면 별로 눈에 띄는 독특함이 없어요. 평이한 문장이에요. 매력적이지 않다. 그냥 일반론 영화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흔히 쓸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 친구가 그동안에 이력서에서 봤던 여러 가지의 활동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해볼 만한 게 별로 없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일반론의 관점과 실제로 이 기업의 인사 담당 서류를 채점하는 분의 관점에서 보면 좀 상이할 거다. 네. 두 번째, 지원 동기는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당신네 회사가 왜 나를 뽑아줘야 됩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런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역량을 갖췄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평이한 내용이에요. 그냥 독립영화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예요. 그래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짚어드리고 싶고 의외로 그다음에 이 내용이 비었다고 지원 동기에 지금 보시면 상당히 그 언어 수사적인 부분은 뛰어나죠. 독립영화의 힘과 가치를 믿습니다. 멋있잖아요. 네. 근데 so what? 독립영화의 힘과 가치가 뭐냐? 그리고 그것이 뒤에 문장으로 서술이 되거나 그거에 대한 내가 정말 힘과 가치를 업그레이드해서 이 지원하는 영화사에 또 하나의 페이지를 작성할 만한 제가 인재입니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저는 앞에 이력서에서는 합격을 드렸는데 요걸 보고 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강도님은 이걸 들으신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박기천 선생님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해외 배급 세일즈 쪽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느 회사로 지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독립영화 해외 배급은 그쪽 회사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직접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영화들을 세일즈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력서는 이제 특정 회사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회사는 본인이 그걸 직접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머. 힌트를 못 맞춘 거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분이 어느 회사에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걸 이제 이따가 통화가 연결이 되면 좀 그렇게 좀 여쭤보고 싶고 네. 다양성을 너무 확실하게 언급한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성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뭐 좋지만 뭐 다양성 영화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양성 영화도 하지만 또 다양한 영화들을 접하게 될 터인데 너무 이렇게 확고하게 나는 딱 이 부분만 관심이 있다인 것처럼 좀 보여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황 자체가 해외도 많이 나가시고 뭔가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되게 대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스펙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현장 위주로. 네. 돈이 잘 안 되는 영화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크잖아요. 독립 영화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되게 돈이 안 되지만 발벗고 뛰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강한데 네. 뭐 좀 통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약간 느낌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렇군요. 비슷한데 결이 다르군요. 지금 계속.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저도 의문을 가진 게 왜 이 길동이님이 굳이 해외 배급 업무일까? 네. 왜 영화사에서 이 업무를 하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국문과를 나왔으니까 글을 웬만큼 잘 쓸 거예요. 네. 그리고 독립 영화를 많이 알리고 싶고 그러면 굳이 이 해외 배급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독립 영화 관련된 전문 기자라던가 다른 분야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왜 꼭 나는 해외 배급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어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연아 궁금해요? 네, 궁금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면 준비돼 있나요? 전화 연결. 네, 궁금하면 전화 연결. 일단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자꾸 파고 팔수록 나와요.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나요? 오케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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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해외 배급 업무에 지원한 28살 길동이라고 합니다. 네, 길동님. 우리 얘기 어디서부터 듣고 있었어요? 그 지원 동기 듣고 그거 피드백 해주시는 분. 네. 그럼 거의 뭐 미안해요. 홍길동이에요, 고길동이에요? 고길동이요. 역시 요즘 세대는 홍길동보단 고길동 쪽이죠. 자, 일단 길동이 님도 저희한테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테지만 저희도 길동이 님한테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맞아요. 이력서를 보니까 해외를 참 많이 다니셨어요. 그렇죠? 네네. 네. 혹시 부자세요? 아니요. 아니, 안에서 그 교환학생을 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워킹홀리데이로 갔다. 와, 멋있다. 일단 난 합격이다. 일을 하면서 그러게. 경험도 쌓고 네. 그걸 돌아왔을 때 바탕으로 해서 취업을 해보자라는 계획으로 나가신 거였군요. 네. 네네.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몇 군데 나가 보셨어요? 그 1년 동안 있었던 건 캐나다였고 네. 여행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 멕시코나 아하. 베트남 이런 저기 뒤에서 영화를 찍고 있나 봐요. 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근데 하여튼 가장 네. 지금 NG야 네. 지금. 제가 정말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네네. 예, 저는 영화 산업 잘 모릅니다. 근데 영화 산업도 좀 전에 우리 강도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영화사도 있고 영화사에 지원할 직무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특정해서 그 독립 영화 하는 회사에 그것도 해외 배급을 하겠다고 콕 집어서 지원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국내에 한정돼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네. 맨 처음에 한국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좋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영화사들을 보다 보니까 독립영화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떠서 지원을 한 거예요. 사람을 안 뽑는데 떠서 지원을 했고 제가 활동했던 영화제랑도 관련이 있는 곳이어서 자 그러면 강도님 강도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아니 길동님으로 강도로 만들어 사람을 출연자를. 길동이님 그 최근에 문화예술위원회랑 예술교육진흥원에도 지원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네, 이쪽도 같이 지원을 하셨는데 굳이 영화 관련 회사가 아니어도 나는 문화예술 관련 쪽이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이게 지원을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건데 영화 쪽에서 영화를 좋아해서 취업을 하는 게 조금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내 취향이 있는데 그걸 업으로 삼으려면 좋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영화 쪽 아니어도 문화 관련된 쪽이면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저희가 사연을 보니까 영화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참 힘들었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봤어요. 네. 오늘 그래서 1회부터 정주행하신 우리 길동이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화 전문가 강도님을 모셨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저는 인재사항 같은 걸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은 영화 쪽은 그 도제 시스템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텃세가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초반부터 계속 고스펙이 오히려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이제 갔거든요. 영화사로 갔는데 아니 미국에서 공부하고 석사하는 애가 왜 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되게 텃세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되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 좀 되게 뛰어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뭐 지식이나 공부가 좀 잘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력서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확고함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나는 이 부분을 하고 싶다, 이 부분이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니까 좋아하는 것은 뭐 하는 거 좋지만 싫은 것도 있으니까 좀 망설여진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영화사도 뭐 하기 싫은 일도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어떤 일이 좀 떨어지는지 간에 내가 좀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뭐 사실 기본적인 태도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열려 있는 마음이 좀 이렇게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스펙으로 충분히 어느 기업이나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길동이님 자기소개서에서 장단점 부분을 보면 밤샘에도 끄떡없는 체력 그리고 비슷한 시나리오 수십 편을 끝까지 읽어내는 집요함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사전 인터뷰에서 작가님한테는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뭐가 진짜예요? 제가 영화사 취업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면은 다들 하는 말이 인재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건데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어필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나는 한번 버텼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고 근데 또 주변 다른 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약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워라밸 쪽으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30대로 넘어가면 더 심해질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님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회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영화사들도 많이 워라밸 고려하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좀 나누자면은 우리가 영화를 할 때 외주사와 관리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외주를 주는 건 마케팅이나 뭐 동영상 제작, 뭐 홍보 이런 부분 다 대부분 외주를 주고 그걸 이제 관리하는 이제 관리사가 있단 말이죠. 그 관리사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나라 4대 메이저 회사들 있죠.
네네. 예, 그런 뭐 C모사, 쇼모사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관리사들이고 그 관리사들이 이제 돈을 주면서 외주를 주면 그 외주사들이 다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런 외주사들은 사실 많이 힘들어요. 예, 막 야근도 되게 작고. 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사들은 조금 훨씬 낫죠. 워라벨이 좀 더 보장이 되겠군요. 보장이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관리사로 들어가시면은 뭐 원하시는 걸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외주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뭐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 외주사 쪽에서 관리사 쪽으로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덜어 있나요? 그렇게 많이들 원하시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커리 빌딩을 하실 때 처음부터 관리사 쪽으로 들어가시는 네. 게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또 질문이 있나요? 저 그 자소서 보고 피드백 받았던 거에 대한 건데 네. 제가 뭔가 너무 추상적인 거기서 원하는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사실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 산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기서 일을 시작해야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걸 어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방식으로 자소서에 어필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해외 배급이라는 거는 세일즈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해외에 세일즈하는 이제 업무예요. 해외 배급 업무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쪽 업무를 좋아하고 또 하고 싶어진 계기가 한국 영화를 좋아해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를 좋아하셨단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예, 해외 영화들을 좋아해서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사실 본인이 들어가셔야 하는 그 업무는 한국 영화를 본격적으로 좋아하고 그걸 팔아야 되는 그런 업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원하시는 직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케팅 능력이에요. 한국 영화의 어떤 부분이 셀링이 될 것인가 해외에서 어필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잘 캐치하고 매력적으로 포장을 해서 파는 것이 되게 주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적 능력을 좀 이렇게 키우시고 어필하시는 게 좋죠. 예. 그걸 어떻게 키우고 어필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강의를 들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근데 강의를 들어서 그걸 알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좀. 우는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진짜 이 말 속에서 답답함이 네네네네. 느껴져요. 네. 네, 강의를 들으셔도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로카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그 로카 들어보셨죠? 네. 예, 로카 아카데미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세일즈에 대한 업무를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꼭 그런 그런 강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브랜딩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시면 보통 영화를 파는데 영화 내용 가지고도 팔지만 영화의 외형적인 부분, 그러니까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외형적이고 내용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셀링 포인트가 될 것인가를 뽑아내는 건 되게 감각적인 능력이거든요. 동물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뽑아내는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뭐 해외에서 했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경험 안에서 어떤 그 마케팅적 능력을 이렇게 선보일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자소서에 기술하시면 되겠죠. 네. 저는 전화 연결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인데 뭐예요? 지금 독립영화 쪽은 워낙 시장이 작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 네네. 차라리 상업영화 쪽, 대기업 쪽으로 투자 배급 관련해서 입사를 해서 그 필드에서 경력을 많이 쌓은 후에 본인이 정말 독립영화에 대한 꿈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그 이후에 옮겨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게 선후 관계를 따지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 독립영화 쪽은 제가 관심이 있지만 거기서 사람을 잘 채용하지 않아요. 공고가 잘 없고. 네. 근데 상업영화 쪽은 저는 영화 쪽에 굉장히 열정 넘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상대적으로 본인은 아니세요? 저는 상업영화보다 독립영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걸 어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또 생각보다 고스펙이 몰리는
그 메이저 투자 배급사가 워낙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길동이님의 스펙이 이미 지금 최상위권이에요. 더 이상 전혀 올라갈 수가 걱정을 안 없습니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한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 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반 취업준비생들하고 달리 특정 직무를 아주 좁게 선택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잘해서 거기를 지금 파고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높게 사는데 조금 그거에 비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세밀한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이 그러면 내가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쌀 거냐 하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영화 하나도 모릅니다. 영화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독립영화 해외 배급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막연하게나마 알 것 같아요. 제가 쓰면 더 잘 쓸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전문가이신 강두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어떤 또 질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전에 강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좋은 영화를 발굴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가 일련의 큰 프로세스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좋은 영화를 얼마나 선별을 할 거냐. 두 번째 어떻게 해외에 팔 거냐는 건데 그 해외에 팔 거에 길동이님이 가지고 계신 역량을 플러스해서 그 셀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영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발굴을 해도 이게 그 컬처의 문화에 따라서 다를 거란 말이죠. 네. A라는 영화가 중국에서는 잘 팔렸는데 예를 들면 인도에서 안 팔릴 수가 있는데 내가 해외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니 국내 영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어떤 영화를 하나를 발굴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별로 권역을 묶어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케팅에 조금 심도 있는 얘기들이 좀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영화사에서 이 친구 봐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그 회사 얘기에서 어디 교육받으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는데 전 잘 모르겠고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강두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사회에는 이런 멘토들이 많아요. 알려주고 싶은 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장애를 극복하고 좀 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움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디서 구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말씀에 묻어나온 게 뭐냐면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잘 모르니까 자꾸 물러납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조금 안타깝네요. 얘기가 너무 길었죠? 꼰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거기서 버틸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네.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버틸 수 있냐가 일이 너무 어려워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그 의미는 이해했었어요. 네, 이쪽 바닥에서 버틸 수 있는 건요. 왜냐하면 돈이 별로 안 되니까 돈을 네. 조금 주고도 얼마만큼 일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버틸 수 있는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원도 마찬가지고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도님은 얼마나 버티셨어요? 저는 버티고 싶었는데 네. 저희 회사가 망해가지고 네,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틸 수 있었는데 버티고 싶었죠. 회사님이 못 견뎠구나. 회사가 못 버텼어. 회사가 못 버텼어. 네, 저는 홍대에 있는 그 랜드마크 같은 그 빌딩 있잖아요. 네, 상상하는 곳. 네, 네. 그쪽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게 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접더라고요 사업을. 저는 강도님이 그때 한참 일하실 때 거기 가서 독립영화를 처음 봤어요. 그때 보고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여기에서 상영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고 정말 시장이 좁으니까 작으니까 이게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 강도님께는 우리 길동님. 길동님께는 이게 오늘 진짜 이게 헷갈리는구나. 지금 기억 디귿 자음이 맞아. 같아서 길동이님께는 우리 강도님이 최고의 멘토가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원하는 바도 굉장히 이제 생각하는 것도 어. 비슷하고 저희가 이 방송 마치고도 네네.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강도님께
용돈이라도 좀 그 저희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제가 솔까말님 만났어요. 진짜요? 네네. 홍대에 오셔가지고 같이 뭐 얘기도 좀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또 약속을 대박, 받아내자. 대박. 그러면 우리 길동이님도 한번 만나주시겠습니까? 예, 그럼요. 세 분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와,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흔쾌히 만나자고 조언을 드리겠다고 한 얘기를 들으시고?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저도 강의 같은 걸 안 들어본 건 아닌데 네. 사실 그런 데서도 뭐 한 달하고 끝나고 2달하고 끝나고 하니까 다시 연락을 드리기도 좀 그렇고 제가 막 튀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시 연락을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정말 일단은 감사합니다. 우리 길동님은 자신감을 좀 회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스펙과 모든 걸 갖췄는데 영화 쪽은 뭐 약간 이쪽을 글래머러스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에서 좀 버텨내시려면은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멘탈이 좀 강해야겠군요. 그렇죠. 저희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길동이님의 이력서를 보자마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왜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력서가 퍼펙트 그 이상이에요. 자기소개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흠잡을 곳을 잘 못 찾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고요. 강두님 만나시고 나면 우리 길동님 인증샷을 꼭 찍으셔가지고 저희 팟빵 댓글 게시판에 인증샷을 좀 올려주세요. 혹시 부끄러우시면 얼굴은 이렇게 꽃받침으로 많이 가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강두님이 지금 이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만나주시면 연락 주세요. 일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전화 연결할 때 뒤에서 막 소리 지르던 친구들 꼭 오늘 구독 버튼 누르게끔 친구들 회유하셔가지고 좋아요랑 하트 꼭 누르는 걸로 약속해요 우리. 진짜 너무 궁금해. 지금 어디서 통화 중이세요? 학교 길거리. 근데 아까 뒤에서 누가 싸웠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반가웠나 봐요. 그렇군요. 정말 너무 드라마틱했어요. 저는 길동이님이랑 얘기하면서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전화 연결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끼도 많고 글도 잘 쓰고 영화를 좋아하면 아예 뭐 영화 전문지 기자를 해도 될 것 같다. 뭐 다양한 분야로 시각을 좀 돌려서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너무 낮춰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으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발소 전화 연결 어땠어요? 좀 무서웠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길동이님은 기분 좋을 때 콧바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용가리처럼.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평소에 많이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동님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합격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동이 화이팅! 네,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해봤는데 본인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우세요? 완전히 제 예상과 달랐어요. 저는 자신감 덩어리일 줄 알았거든요. 써놓은 글 보고 이 친구 진짜 완전히 자기 주관 강하고 자신감 덩어리일 것이다 했는데 막상 또 통화를 해보니까 그냥 꼬마 여대생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느껴지는 거하고 실제 너무 달랐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소서 포비아 편에서 많은 취준생들이 거절당하고 탈락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길동이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해외 배급팀에 지원하는 길동이님의 이력서를 스타일링 해드렸어요. 저희가 드린 스타일링 팁은요. www.ebs랑.co.kr 무료 학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장애로 힘들어하는 147만 취준생을 위한 긴급 처방. 참견해주세요. 본격 취준생 고민 타파 방송.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고민과 사연에 저희가 참견해 드립니다. 참견 발언 시간은 단 40초. 발언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마이크가 바로 꺼져버립니다. 오늘은 네. 그 우리 강도님 보내지 말고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해볼까요? 오늘은 네. 같이 한번 참견해 주실래요? 그냥 네, 그렇죠. 근데 뭐. 누가 이기고 지는 거는요 밖에 제작진이 결정을 해줘요. 네. 밖에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거수 투표를 합니다. 한 밖에서. 분만 뽑습니다. 여기서 1등을 뽑는데 1등한테 저희가 포도알이 들어가거든요. 네. 혹시 강도님이 뭐 포도알을 받으면 친구분? 저한테 양도 가능합니까? 오늘 강도님이 그럼 포도알 획득하시면 우리 중에 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 양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네네, 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이발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실제로 올라온 고민 사연입니다. 네. 닉네임 돌취생님의 참견해주세요 사연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취준생입니다. 요새 들어서 많은 고민 속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돌아온 취준생인데요. 꾸준한 경력이 없어요. 카페, 쇼핑몰, 기획자, 앱매니저 등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해봤는데 아직도 진로를 못 정하겠더라고요.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돈을 모은 후에 식당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미장이나 타일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경력을 토대로 직장을 가고 싶기도 하고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참견해주세요.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가서 돈을 모은 후 식당을 한다. 두 번째, 미장 타일 기술을 배운다. 세 번째,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한다. 당신의 선택은?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자, 이분은 제가 보기엔 일단 저희 24회 방송을 먼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무생무치 취준생 편. 무생무치.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그러게요. 하셨는데 그런데 30살에 이런 고민을 하기에는 네. 조금 나이가 맞아요.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진로를 못 정했을 때 얼마나 또한 불안감이 있겠어요. 네. 네. 답답할 것 우리가 같습니다. 참견을 고주할 비주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우리 강도님 한번 먼저 우리 룰을 아직 모르시니까 네, 저희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고 네. 네, 우리 기찬 전문가님 먼저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두 번째 미장 타일 기술을 배운다를 선택했습니다. 오호. 좀 왜죠?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저도 해외에 있어봤는데 워킹 홀리데이 가서 돈 못 벌니다. 절대 식당할 돈 못 맞아. 모아요. 두 번째 경력을 살려 재취업한다. 경력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런 고민 보내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직종에서 일을 해보셨는데 아직도 진로를 못 정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해왔던 게 본인하고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장하고 타일은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셔야 되고 갈수록 머리 쓰는 아니, 이거 직업보다 하다가 이거 서비스 아니면 직업이 어떡할 거예요? 정말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시라고 권고드립니다. 어허. 야, 이게 처음 하는 게 제일 유리한 것 같아. 아무리 할 생각해도. 말이. 그죠? 응. 네. 거의 사실 시비도 뒤로 안 갈수록 걸고. 네, 소재 고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인데 막 이러면은 그 일단 우리 또 정훈 선생님 한번 가보실까요? 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아직도 진로를 못 정했다. 자, 진로에서 그 참이슬이 나오거든요. 네. 뭐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처음처럼으로 하시든가. 근데 아직 진로를 못 정했다는 건 저는 좀 그래서 일단 뭘 하실 뭘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하실 거예요? 40초 지난 것 같은데요. 결심을 안 하세요? 나와요. 일단 워킹 할러데이에 가서 네. 돈을 모은 후 식당은 아닌데 워킹 할러데이에 가서 일단 경험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30살인데 네, 괜찮아요. 150살까지 살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경험을 좀 더 쌓으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찾아서 그래도 못 본격적으로 찾으면? 좀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못 찾으면 시간은 딱이네요. 안 넘어오네. 할 말이 없어졌어요. 지금 정훈 쌤이 앞에서 다 털어버려가지고 이게 그래도 무슨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믿어요. 우리 이쯤에서 우리 강도님 한번 갈까요? 그럴까요? 강도님 준비되셨나요? 네. 가겠습니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밤 빠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3번을 선택했습니다. 경력을 살려 재취업. 경력을 살려 재취업한다. 30초밖에 안 남았고요. 다들 이걸 선택하려고 생각은 안 하셨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저 이거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재취업을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해보시면 어떨까 오, 창의적이다. 일단은 워킹홀리데이로 외국 경험이 있으시고 미장 타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미장 타일 쪽이 해외에서 아주 각광받는 맞아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재취업을 캐나다에서 해보시면 어떨까? 와, 이런 생각을 야, 했어요. 1등 났네. 1등 아니, 났어. 1등 났어. 왜냐면 이게 세 가지를 다 묶어버린 거야 지금. 워킹 할리데이 가서 미장 타일 하면서 재취업을 해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야, 대단하다. 이 사람 보기에는 강도네 강도야. 아니, 진짜 강도네. 강도님이 저보다 더 얍삽한 걸로. 세 가지를 다 묶어버렸네요. 아, 야, 이게 대단하다 진짜. 팟캐스트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네요, 있네요. 얍삽해야 잘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희경아 생각해내. 자, 어떻게 먼저 좀 가보시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태어나라 갑니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밤. 그래 결심했어.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타이머를 눌러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원래 그랬어요 자, 이거. 저는 워킹 홀리데이에 가서 돈을 모은 후 식당을 한다. 이걸 할 건데요. 네. 일단 저도 그 정원 쌤이랑 비슷해요. 식당을 정해놓지 말고 네. 그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 따라장이야. 30살 이후에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연령 제한 때문에 아마 호주 쪽이 유력할 네. 것 같은데 네. 돈을 모으기는 좀 힘들 거예요. 가서 경험을 많이 쌓고 돌아와서 해야 되는데 호주는 이제 세금을 매긴대요. 오, 그러니까 최대한 4, 열심히 모으시고 3, 돌아오면 뭐랄까 식당에 돈을 많이 벌긴 해. 아니 뭘 모르시는 소리 하시네. 식당이 요즘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럼. 그래도 식당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먹는데 목소리 지금 꺼버렸어. 말 못하게. 꺼버려. PD님이 저한테만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30초 지나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 그러면 바로 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세 번째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하는 거야. 자, 일단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카페, 쇼핑몰, 기획자, 앱 매니저 다양한 직종에서 일한 거를 어떻게 경력이라고 하실 텐데 저는 제 취업, 그러니까 뭔가 취업보다는 이분은 창업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들었거든요. 경력을 살려 창업을 네, 해라. 경력을 살려서 저는 제 취업 말고 제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청년 창업에 관한 그 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업하다 날리면 일례로 돈을 저희 많이- 사촌 동생 아니. 같은 경우에 이 창업 그 지원금을 받아서 3, 뭐 쫄딱 망하기는 했는데 망했네. 쫄딱 망하긴 했는데니까 끝났네요. 내 마이크 마이크 꺼졌어. 창업을 해야 돼.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창업을 밀어준단 말이야. 워홀이 지금 2명이 나왔고 네. 미장 타일 한 분, 그렇죠. 미장 그리고 그리고 동력이 2명, 네. 이렇게 두 분이 나왔는데 네. 자 뭐 선택은 어쨌든 뭐 듣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네. 일단 밖에서 결정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그래요. 이것도 또 5대 0으로 난 거 아니야? 또 4대 0? 그럴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느낌은?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네. 어머나 오늘의 세상에. 참견이 이희경 씨.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창업에서 꽂힌 건가요? 어디에서 꽂히신 거지? 아마 창업,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른 30살을 감안한다면은 오늘 지금부터 그게. 경험을 쌓는다는 게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다양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요소를 잘 살려서 창업 아이템을 개발을 하신다면은 왜 마이크 안 내리시는 거죠? 아니요. 왜냐면 제가 승자니까.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신다면은 정말 지원금 받아가면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거든요. 한번 꼭 알아보시길 아니 지금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네? 우리 제작진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 아니, 어머 컨디션 안 좋으면 내가 뽑히는 거야?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저도 희경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요. 이분 경력이 저랑 되게 비슷해요. 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창업했잖아요. 맞아 이거 봐. 그럼 이분은 캐나다에 가서 창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네.
이분이 캐나다 갈 돈조차 없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창업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창업자분들 요즘에 많으시니까 네. 오늘 강도님과 함께한 시간이 저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그러게요. 정도로 너무 알차고 재밌었거든요. 그러게요. 우리 강도님은 어떠셨어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 아까 제가 길동님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창업한 곳이 홍대 입구역에 위치한 빅퍼즐 문화연구소라는 곳이에요. 오. 예, 최근에 거기 소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요.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아, 네. 가까이 네. 있으니까 네, 만날 가기가 수 있을 것 쉽겠네요. 같습니다. 아하. 네. 야. 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가을에 결혼하셔요? 아, 저 조금 당겨졌어요. 오, 더 언제- 일찍 하시는군요. 네, 아마 봄에 할 것 같아요. 아하. 봄에요? 그럼 네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어머, 오. 여름 세상에. 예, 여름 전에 할 것 그럼 같습니다. 이태원 아나운서 가서 사회 보시나요? 아이, 저 지금 아직 청첩장도 못 받았어요. 어머 세상에 저희 혹시라도 사회 필요하시면 이태원 아나운서가 네네. 무급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네네. 저희 이발소에서 화환이라도 그러게요. 꼭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네. 많이 부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화환 등에 이렇게 짊어지고 직접 감사하세요. 배달하는 거 네, 되게 잘하니까 네. 제가 직접 한번 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취준생 여러분들 봄나들이 가는 것도 좋고요.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서류 합격부터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력서랑 자소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싹 메이크오버 해드리겠습니다. 발로 쓴 이력서 어디로 보내죠? ebsresum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공부는 누구랑 EBS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발소 영업은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쓴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또 오세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어머 세상에 다 밀어버렸네.